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비율 검정입니다. 자, 모비율은 우리가 단일 모집단 모집에서는 특정 값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요. 두 개의 모비율 검정에서는 우리 모집단의 모비율이 두 개가 같은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모비율 가설 검정은 우리 비율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이스퀘어 검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율로 나타내 주는 것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아스피린 사용 현황 하고 동반 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과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사람 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뇌경색입니다. 여기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뇌경색 요 비율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은 2065명 중에 4.2%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27,900명 중에 우리 2.4%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비율 차이가 서로 같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같다라 그러면 이 비율의 차이는 우리가 표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두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두 비율은 P 평균, P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 그 중에서 발생 비율, 그렇지 않은 비율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고요. 자, T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 자, 두 비율은 같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죠.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값은 0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해 준 값이 특정한 비율이 되는지 T분포를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주게 되고요. 신뢰 구간은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계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계치는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 2065명,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 27,949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의 데이터 개수니까 87이 되겠죠. 아까 전에 P1이 있는데 P1이 아니고 우리 데이터 개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65명의 4.2%니까 계산을 해주면 우리 87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7,949명의 2.4%니까 우리 671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비율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0.0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0.025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이 4.2%, 그렇지 않은 그룹이 2.4%인데 이 둘 사이의 평균을 계산해 주면 0.025가 된다는 말이고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0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비율이 차이가 없으면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2.5%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0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귀무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P 크리티칼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요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P의 1-P에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0.007, 그 다음에 0.007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0.007이 되겠습니다. 그죠? 0.007만큼 들어오면 되는데 0.025니까 이미 벗어났죠. 자,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값의 차이가 0.042,
그 다음에 0.024,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평균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쭉 보면은 5.030입니다. 자, 우리 t값은 1.96이 되겠죠. 1.96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1.96보다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이거를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제로가 됩니다. 유의 확률이 0입니다. 무슨 말이냐? 0.025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x값은 우리 0.025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0.007보다 요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0.02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죠? 이 기준점보다 훨씬 큽니다. 확률적으로도 t값이 1.96,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5배 이상 떨어져 있다. 확률적으로 0.05보다 커야 되는데 0.00이니까 작다. 그죠? 다 표현이 되면 요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보다 벗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0이다 라는 귀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하게 되고 두 값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 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결과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우리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요 모비율의 계산값이 있는데 이 모비율의 계산값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2065개 중에 우리가 800개 이렇게 개수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계산해주면 우리 범주형 데이터에서 우리 2개의 범주형 데이터 하는 거 해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보다는 실제 값을 가지고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고 해주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주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모비율 가설 검정은 이렇게 연습은 해봤지만은 실제로 이거보다는 카이 자승 검증,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검증이라고 하는데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검증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집단 모분산 검정입니다. 우리 단일 모집단 모분산 검정은 우리가 해봤는데요. 우리 두 집단 모집단 검정은 이미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위에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할 때 일단 등분산 검정을 했죠. 바로 그게 이 모분산 검정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포가 모집단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분포가 같을지, 그죠?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A라는 집단의 분포와 B라는 집단의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는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분포의 퍼짐 정도가. 그랬을 때 이 분산이 똑같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분산이 틀리면 이렇게 분산의 분포 퍼짐 정도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나 또는 뒤에 가면은 아노바 분석이나 이런 그룹의 분산에서는 우리가 등분산 검정을 꼭 해주게 됩니다. 그 분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질성 검사, 등분산 검정이죠. 그래서 두 집단의 분포가 같다, 등분산이다 라고 하면은 t-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분산이 같지 않으면 이분산 분석 방법인 웰치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정입니다. 가설, 분산이 동질하냐 동질하지 않느냐니까 우리 분산은 자승이죠. 표준 편차의 자승이 분산이었죠. 그래서 그룹 1의 분산과 그룹 2의 분산이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이렇게 분산을 두 개를 분모로 나눠주면 1이 됩니다. 그죠? 똑같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B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마이너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분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표현보다는
그 A라는 분산의 분포와 B라는 분산의 분포의 비율이 1이냐 1이지 않느냐를 해주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F분포를 쓰게 됩니다. F분포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분산이 두 개가 있을 때 쓰는 비율 분포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하나이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카이스퀘어 자승 분포를 이용하게 되고요. 분산이 두 개면 F분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F분포를 쓰기 위해서 분산 1번에서 2번을 뺀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닌 건 아니고 이런 표현보다는 F분포를 쓰기 위해서 F분포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두 분포는 등분산입니다. 같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영구가설은 다릅니다. 이분산입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두 분포의 비율이 1입니다. 아니면 1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F분포라는 분포를 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F분포인데 정규분포 모형을 띄지는 않고요. 자유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형을 갖습니다. 자, 카이스퀘어 분포랑 좀 비슷한 모형을 갖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유도를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A 분산의 자유도, 1번 분포의 분산의 자유도, 2번 집단의 분산의 자유도, 그룹이 두 개니까 여기서는 분산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F분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에서 우리 호모지니어티 테스트, 즉 분산의 동질성을 이미 했습니다. 리벤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 리벤스 테스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우리 X1, 우리 A 자동차 회사의 표본, 분포,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B 자동차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죠. 평균보다는 지금 우리는 요 분산과 분산, 표준 편차를 자승해 주면 되니까 요걸 갖고 보게 되고요. 자, 임계치는 F값을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값이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분포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값의 분포를 보면 이 분포의 비율과 이 분포의 비율을 이렇게 간단하게 놓으면 됩니다. 자, B 자동차 회사의 분포는 3.77이니까 요거의 자승. 그래서 14.2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자동차 회사의 A 타이어 회사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3.33이니까 자승을 해주면 10.89가 나오죠. 요 비율을 보면 0.766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값이 1에 가까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커트라인은 0.486보다 작거나 0.2011보다 크거나, 자, 요 파트입니다. 0.486보다 작거나 아니면 0.201보다 크거나, 그러면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 즉, 이분산이다. 그래서 웰치 테스트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다행히 요 안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0.766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등분산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비율의 p-밸류 값을 보면 약 0.76까지 나왔네요. 그죠? 0.05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분산이 동질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분산 두 개의 집단의 분산의 가설 검정은 우리 이미 르벤스 테스트 또는 우리 바틀렛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하는 우리 그 패키지 안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분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모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듈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 우리 등분산 검정을 하는 과정에 이미 많이 쓰이기 때문에 따로 패키지가 없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